마치 내가 시세를 읽을 수 있다라는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고점에 물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 근처쯤에서 사실 팔았으면 제일 베스트였죠. 제일 팔았으면 베스트였는데 고점에 못 팔고 또 그게 아쉬워서 다시 한번 마치 눌림목을 본인이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또 버티다가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하락하는 중형주나 대형주 또는 실적주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 21선을 이탈하면 매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뭘 하고 계셨죠? 오늘도 북카페 샘머의 커피와 함께 하루를 시작을 했고 퇴근하고 나서 이제 사무실 출근해서 매매한 것들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좀 흉흉한 것 같던데 분위기가. 맞아요. 이번 주 좀 흉흉했었죠.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 미국의 CPI 발표라는 불확실성이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국내 악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좀 차익 매물도 나오고 최근에 많이 성장했었던 성장주들이 매도 물량이 좀 나왔었던 그런 좋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한 160 정도 수익을 냈고 5월달에도 1700 정도 수익을 내서 무난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계좌까지 합치면은 2000 정도 될 것 같고 그 대신에 지난달에는 고점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렸었는데 제가 그랬었죠. 1분만이면은 지수를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예측할 수 있다. 시수 제재차라고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시장의 기본은 당연히 코스피 차트죠. 코스피 차트를 선행하는 것들은 자우존스 차트나 S&P 500, 나스닥 차트가 있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상승장이기 때문에 1월부터 적극적인 투자를 하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걱정을 했던 거는 이제 8월 달부터죠. SG 증권 사발 그 사태가 있었잖아요. 임창정 씨 연루된. 그때도 한번 폭락이 있었을 때 제가 한번 주의하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8월 얘기를 했었는데 1월부터 8월까지 상당히 과도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치고도 좀 과도하다. 물론 작년이 폭락장이긴 했지만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작년부터 선 그었었던 한 2688 정도가 고점으로 보고 있었고 거기에 거의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조심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8월 15일자 중국의 이제 성장이 더뎌진다라는 금리 인하를 했었죠. 미국의 또 중소형주 은행들이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그런 악재가 발생함에 따라서 좀 하락이 나왔었고요. 그때는 제가 당연히 5일선이라든지 지수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상승장 때는 이렇게 급락시마다 모아가는 게 맞긴 한데 이때는 바닥을 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500이나 2400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지지를 하는 것을 확인하고서 가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좋았었죠. 8월 20일부터 시작해서 로봇주 장세가 또 펼쳐졌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8월 15일날 방송한 이후에 코스닥에서는 로봇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봇 업종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달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리고 나서는 이제 급등이 좀 나왔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현재 정배율로 가고 있고요. 상장을 앞두고 있는 두산도 현재 골든크로스가 나온 상태고 무려 76%가 올랐습니다. 24만 2천원 장중에 그래서 76%가 올랐고 두산 같은 경우도 8월 15일에 강조드렸었고 좀 횡보를 하다가 45%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은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좀 조심할 걸 말씀드렸었어요. 왜냐면 상승을 하다가 골든크로스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이 당시 8월 20일 때부터 9월 5일까지도 괜찮았었는데 9월 7일 이때 그 다음에 또 9월 12일에 있었던 이제 급락인데 특히나 이제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많은 하락이 있었거든요. 8월 중순에서부터 9월 5일까지는 좋다가 9월 11일, 12일, 13일 이번 주죠. 월, 화, 수에 이렇게 폭락이 나왔었습니다. 코스닥가 같은 경우는 1.8%가 하락을 했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1.76%가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지수가 1.5% 정도 하락한다는 얘기는 종목은 7, 8%씩 하락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상승하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이 굉장히 급락이 나왔었는데 심지어 물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방송을 언제 했다고 했죠? 8월 15일에 했고요. 그 다음 방송도 9월 초에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오히려 로봇주는 좀 줄이고 로봇 부품주 쪽으로 갈 것을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로봇 부품주들도 한 일주일 동안 30-40%가 올랐거든요. 근데 로봇주에 물렸다. 그렇다면 하나는 잘 팔았는데 이게 계속 상승을 하네? 또 샀어. 중간에 한번 팔고 나서 위에 다시 사서 물리게 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면은 아예 이 방송을 늦게 본 거죠. 9월 11일이 최고점이었으니까 하필 이 방송 10일날 봤네? 9월 10일날 봐서 그제서야 산 거야. 남들 오히려 다 팔고 나가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는 거는 기술이고 파는 거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론 매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종목을 선정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파는 거는 사실은 내 욕심의 문제예요. 마치 내가 시세를 읽을 수 있다라는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고점에 물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 근처쯤에서 사실 팔았으면 제일 베스트였죠. 제일 팔았으면 베스트였는데 고점에 못 팔고 또 그게 아쉬워서 다시 한번 마치 눌림목을 본인이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또 버티다가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하락하는 중형주나 대형주 또는 실적주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 21선을 이탈하면 매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고요.
시총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현재 3조예요. 3조. 대형주가 됐고 최근까지는 중형주였었는데 중형주가 이렇게 상한가를 8월 31일에 상한가가 났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이동평균 사이의 간격이 이 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격이 굉장히 벌어졌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5일선을 이탈 시에 매도하는 것도 사실 너무 늦습니다.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을 때 계속 보유를 해가지만 9월 11일처럼 급등이 나왔을 때는 분봉을 보고서 대응을 한다던가 20분 이동평균선이 이탈하게 되면 매도를 한다던가 반만 매도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매도를 해서 줄여나갔으면 좋겠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이제 그래도 바닥에서 사서 머리 팔고 싶다 라는 꿈은 누구나 꾸지만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주인 뭐 덴티움이라든지 JYP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모아간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부터 모아가도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당연히 있거든요. 덴티움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 지금부터 모아가야 그나마 발목에서 무릎 사이 정도에 삽니다. 하는 거는 어깨 정도 팔면 되는 거죠. 그렇게만 돼도 20% 이상 수익이니까. 덴티움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과 한국 간의 관계,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 때문에 급락한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죠. 1조 2천억 원대 종목이고 영업이익률이 23%에서 35%, 33% 이렇게 굉장히 좋은 것을 알 수 있죠. 당연히 업종 대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거고 전체적인 종목 대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미래 성장성도 당연히 뭐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고 중국과 이제 애플과의 문제 때문에 좀 더 급락한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임플란트에 대한 제재는 전혀 없고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급락 시 좀 모아가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5일선만 이탈해도 매도할 것을 말씀드리거든요. 5일선은 이 부분이죠. 20선은 이 부분인데 말씀드린 대로 너무 급격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20선 이동평균선까지 기다리려면은 내가 먹은 것들 다 뱉어내야 돼요. 그러면 사는 건 언제 샀었냐? 그럼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20선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이제 사라는 말씀 드리고 방송은 뭐 8월 달에도 하고 7월 달에 하고 이때부터 정배열이 되면서 모아갈 것을 말씀드렸었지만 정확하게 살 수 있는 지점은 이날 상한가가 나온 20선을 돌파하는 지점을 매수 포인트로 잡을 수 있었다는 거죠. 다만 이 로봇에 대한 얘기들은 제가 8월 달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관심은 있어야지 이게 보이는 거지 장중에 갑자기 내가 이 종목이 급등한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는 건 당연히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뭐 픽 종목에 지난주 선정했고 또 매수 매도방이 아까 말씀드렸던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는데 18.5%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드렸습니다. 분명히 최고점이 나올 것이다. 52주 신고가가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렇게 신고가가 나왔고요. 수요일에도 주성 엔지니어링 발행했었고 9월 14일도 말씀드렸고 9월 13일에도 매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9월 11일에도 리포트가 굉장히 잘 나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급등이 나온 거잖아요. 화요일과 수요일에 어느 정도 급락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주성 엔지니어링은 거의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상승을 위해서 어느 정도 주가 관리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8.5%가 급등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이제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물론 52주 신고가가 나오긴 했고 역사적 신고가까지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추세를 읽을 줄 아는 분들이 갖고 가는 거고 이 정도에서 오늘은 매도를 그래도 반 이상은 하는 게 전 맞았다고 보고요. 거래량도 웬만큼 나아졌고 그러니까 52주 신고가가 나왔지만 뭐 현재 시장 자체가 우상향하는 상승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이면은 뭐 한 20% 이상 수익이 난 거니까 좀 정리했으면은 충분했다. 마찬가지로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매도할 수 있는 조건은 굉장히 많아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온 전날의 종가를 깨면은 매도를 한다든지 익절이었어야 되는 게 맞고요. 내가 고점에 잡았다고 하더라도 전날의 종가를 깼을 경우에는 손절하고 나가는 게 왜냐면 상당히 고점이었기 때문에 올해만 해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략 한 3만 원대 정도부터 시작해서 24만 원까지 7배 정도가 상승을 한 거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하락장의 대응이라든지 매도에 대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반도체 쪽도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반도체 쪽을 좀 좋게 보고는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 반도체 쪽은 오늘 급등한 하나마이크론이나 이런 경우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종목입니다. 실적이 나오면서 테마가 붙은 거하고 삼성 HBM이라는 테마가 붙어서 오늘 또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거하고 실적은 전혀 없고 테마만 있는 로봇주하고는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의 산업은 로봇이 더 있을 수도 있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 현재로서 실적이 나오고 매출이 숫자가 찍히는 거는 반도체입니다. 그럼 당연히 반도체를 사야죠. 오늘도 삼성전자가 골든크로스로 가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도 이런 매매방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드렸는데 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고 매수 매도에 대한 원칙이 확실하게 서 있으면은 고점에서 잡아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동평균선이 좀 이탈할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간다든지 이격이 좁은 상태라고 치면은 당연히 뭐 5일선 이탈했을 때 반 정도 줄이고 한 20선 이탈할 때 나머지 다 정리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은 뭐 충분히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주식 강의를 통해서 매도해야 되는 지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 강의를 들으면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나요? 주식 강의는 7시간짜리니까요. 그 중에서 매수 매도에 대한 부분은 한 2시간 반 정도 있고 저는 말씀드린 대로 종목 선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도 뭐 실습을 통해서 매수 매도 어느 지점에서 내가 했고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강의를 듣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강의는 지금 이미 55자리 중에 지금 4자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프라인은 다 마감이 됐고요. 젊은 부자들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주식 스터디 14기 지금 온라인이 5자리 남았습니다. 오프라인은 마감이 됐고요. 재테크 강의도 있긴 하거든요. 재테크 강의는 주식에 대한 기초가 아예 없다라면은 오히려 10월 재테크 강의 때 오시는 게 좀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자체가 워낙 저렴하고 3만 원에 4시간 강의를 제가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한 주식을 1시간 반, 뭐 직장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테크에 대해서도 뭐 경매를 포함해서 많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와서 주식 기초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라는 걸 알고 주식 강의를 듣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고생하셨습니다.